흥미진진한 열하일기. 선비가 쪼그려 앉는 신세가 되다. 1780년 7월 2일. 앞 시냇물이 잔뜩 불어서 건널 수 없게 되어 떠나지 못했다. 주인은 무식했지만 책상 위에 명나라 학자 양신의 문집이 놓여 있었고, 길이가 한 자 남짓 되는 파란색 자기병과 구릿빛 향로, 나무 병풍 따위가 있어서 조금도 촌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주인에게 물었다. 임잔의 살림은 견딜만한가 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귀국에 사신 행차가 없다면 살 방도가 막혀서 지내기 어려울 것이오. 자녀는 몇이나 두었소? 좀도둑이 하나 있을 뿐이고 아직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좀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요? 딸 5을 둔 집에는 도둑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딸이 집안의 좀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후에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그때 수수밭 속에서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급히 뛰어나가기에 지켜보았더니 밭 가운데서 어떤 사내가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돼지 뒷다리를 잡아 끌고 나오면서 주인에게 벌컥 화내며 말했다. 어째서 이놈의 짐승을 밭에 풀어놓아 남의 농사를 망치는가? 주인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손히 사과했다. 그러자 사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를 끌고 가버렸다. 주인이 크게 서운한 듯 우두커니 서서 한탄하기에 내가 물었다. 그자가 잡아간 돼지는 네 집에서 기르던 돼지요? 우리 집에서 치던 돼지입니다. 설령 잘못해서 남의 밭에 들어갔더라도 수수대 하나 꺾인 데가 없거늘 어찌 남의 짐승을 함부로 죽인단 말이오? 그자에게 마땅히 돼지 값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웬걸요? 물리다니요. 잘못은 돼지우리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이쪽에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주인의 사람됨이 좋고 겸손한 때문이 아니었다.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농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나 말이 남의 곡식을 짓밟으면 갑절로 물어주고 그 짐승의 주인은 곤장 60대 벌을 받도록 했다. 또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면 밭 주인이 잡아가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수레만은 어디든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법을 정했기에 밭 주인은 길이 패이지 않게끔 잘 닦아 놓아야 수레로 인해 곡식이 망가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1780년 7월 4일. 어제부터 밤이 새도록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전히 출발하지 못했다. 1780년 7월 5일. 저녁에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밤이 이슥하여 취기가 느껴져 돌아와서 누웠다. 내가 거처한 방은 정사에 맞은 편이지만 방이랄 것도 없이 중간에 휘장을 쳐서 막았을 뿐이다. 정사는 벌써 깊이 잠들었고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 그때 벼랑간 머리맡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라 깜짝 놀라서 소리쳐 물었다. 거기 누구냐? 도이노우미요. 그 음성이 예사로 들리지 않기에 나는 거듭 소리쳐 물었다. 이놈, 너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다. 소이는 도이노우미요. 그 말에 시대와 상방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놀라서 일어났다. 곧이어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는데 누군가 그놈의 덜미를 잡아 문 밖으로 끌고 가는 모양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각군이 밤마다 숙소를 순찰하면서 사신을 비롯해 일행의 수를 헤아렸던 일이었다. 다만 이 시각은 언제나 밤이 깊어 늘 깊이 잠든 후의 일이라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낸 것이다. 그런데 각군이 자기 자신을 도이노움이라 말한 일은 배를 잡고 뒹굴 일이다.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를 대놈이라 하는데 이는 원래 도의의 준말이고 노움은 지체가 낮고 천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오란 지체 높은 어른에게 여쭈는 말이다. 각군이 오랫동안 사신 일행을 맞아보내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말을 배우기는 했으나 대란 말이 귀에 익었기에 그리 말한 것이다. 한바탕 야료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사도 역시 잠에서 깼다. 거기에 벼룩 등살이 심해서 촛불을 켜둔 채 나를 밝혔다. 1780년 7월 6일 시냇물이 조금 줄어들어 길을 떠났다. 나는 정사의 가마에 함께 탔는데 하인 30여 명이 맨몸으로 가마를 메었다. 강물 한가운데에 이르러 물살이 격해지자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형세가 위급했으므로 정사와 서로 부둥켜 안고 물에 빠지는 일을 겨우 면했다. 하인들은 모두 안장을 풀어 어깨에 메고 오는데 행여 물에 젖을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다 건너왔다가 다시 건너가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메고 들어가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다. 맨몸으로 건너면 몸이 가벼워져 떠내려가기 쉬운 까닭에 무거운 것을 메어 어깨를 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왕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들부들 떠는데 산속물이라 몹시 차갑기 때문이다. 1780년 7월 7일 날씨가 맑았다. 이리를 행진하여 말을 타고 물을 건넜다. 강이 넓지는 않으나 물살은 어제 건넜던 곳보다도 더 센 듯했다. 나는 무릎을 꼬부리고 두 발을 모아 안장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창대는 말머리를 꽉 껴안고 장복은 있는 힘을 다해 내 엉덩이를 부축했다. 창대가 말을 몰면서 내는 오 소리마저 구슬펐다. 조심해 가자고 말을 모는 소리는 본래 호인데 조선 발음으로 오호와 비슷하다. 강물 한가운데에 이르자 말이 벼랑간 왼쪽으로 기울었다. 말은 대개 물이 배에 차면 내 발굽이 저절로 떠올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건너는 버릇이 있다. 그 바람에 내 몸이 오른편으로 쏠려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다. 그 순간 앞에 있는 말꼬리가 물 위에 떠 있기에 재빨리 붙들어 자세를 고쳐 앉아서 떨어지는 일을 간신히 면했다. 내가 이런 고비에 이토록 재빨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창대도 말다리에 휘감겨 위험했으나 다행히 말이 이내 머리를 들어 몸을 가누었다. 이때는 물이 점점 얕아져서 말의 발이 땅에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령을 넘어 천수참에서 점심을 먹었다. 청성령을 넘은 고갯마루에 관제묘가 있었는데 그 묘가 대단히 영험하다면서 역졸과 마부들이 앞다투어 탁자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참외를 사서 바쳤다. 향을 피우고 제비를 뽑아 신수를 점치는 엽관도 있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